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 그야말로 엄청났죠? 나스닥 지수가 무려 6.84%나 폭등하면서 완벽한 불장을 연출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4.54%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인 7,126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상승장에서 우리 서학개미들의 계좌에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투자자들이 반도체 관련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는 건데요. 반도체가 오를 때 3배로 수익이 나는 SOXLETF를 무려 3,396만 달러어치나 팔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엔비디아 역시 2,826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상승장엔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우리 개미들은 왜 이 타이밍에 반도체를 던졌을까요? 이것은 꼭대기에서 완벽하게 수익을 챙긴 탁월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더 오를 장을 놓쳐버린 뼈아픈 실수일까요? 오늘 닥터케이가 예탁결제왕과 토스증권의 리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수부터 보시면 나스닥은 전주 22,900선에서 이번 주 24,468선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불을 뿜은 데에는 3가지 강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이란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발표가 났습니다. 덕분에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는 17.48까지 뚝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죠. 둘째, 오라클이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클라우드와 AI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이 소식에 힘입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들이 랠리를 확산하며 시장을 하드캐리했습니다. 거의 모든 섹터가 오르는 그야말로 완벽한 매수 시그널의 한 주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화염방사기 같은 상승장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의 전체 자금 흐름은 어땠을까요? 예탁결제원 데이터를 통해 일주일간의 결제 현황을 뽑아갔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산 금액은 약 36.1억 달러, 하나로 무려 4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팔아치운 금액도 약 36.7억 달러로 비슷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산 것보다 판 것이 0.68억 달러 더 많아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은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FDI라는 흥미로운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시장은 6% 넘게 폭등했는데 투자자들의 순매수 방향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전형적인 차익 실현형 역행 매도 패턴입니다. 주가가 확 오르니까 아싸 수익 났다 하고 기분 좋게 팔았다는 뜻인데요. 과연 시장 전체를 다 팔고 떠난 걸까요? 아니면 콕 집어서 반도체만 팔았던 걸까요? 그 정답은 우리가 가장 많이 팔아치운 순매도 상위 종목 탑5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리스트를 천천히 살펴볼게요. 1위는 반도체가 오르면 3배로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ETF SOXL입니다. 무려 3,396만 달러를 팔았네요. 2위는 엔비디아 본주로 2,826만 달러 매도. 3위는 나스닥 전체 상승에 3배로 베팅하는 TQQQ로 1,921만 달러 매도였습니다. 4위 마이크론, 5위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인 NVDA까지 모조리 싹 다 팔았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레버리지 ETF이거나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종목이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폭등하니까 그동안 불안하게 들고 있었던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들과 많이 오른 반도체 주식에서 일단 든든하게 수익을 확정짓는 아주 똑똑하고 전략적인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을 팔았으면 내 계좌에 현금이 두둑하게 쌓였겠죠? 우리 투자자들은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쇼핑 바구니에 담은 순매수 탑 5 종목을 볼까요? 1위는 놀랍게도 1,079만 달러가 유입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2위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샌디스크, 3위는 라운드 1 메모리 ETF,
5위는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코어위브였죠. 이 흐름을 닥터케이가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AI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즉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에 열광했다면 이제는 그 칩을 이용해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AI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메모리 쪽으로 투자 섹터를 싹 교체한 겁니다. 단순히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덜 오른 그리고 앞으로 돈이 될 섹터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훌륭한 로테이션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위에 랭크된 종목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864만 달러가 유입된 SOXS입니다. 이게 이번 주 가장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SOXS는 반도체 주가가 떨어져야 3배로 수익이 나는 하락장 베팅 상품입니다. 앞서 서학개미들이 반도체 상승에 베팅하는 SOXL은 3천만 달러 넘게 다 팔아치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반대 성격인 SOXS는 새롭게 사들인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개별 주식은 계속 들고 있되 혹시 모를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용으로 샀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는 오르더라도 반도체는 지금이 단기 고점이야, 조만간 조정이 올 거야 라고 굳게 믿고 하락에 베팅한 거죠. 어느 쪽이든 우리 개미들은 반도체의 방향성을 이제 숏, 즉 하락 쪽으로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 지금까지는 전체 시장의 큰 그림을 봤다면 이번엔 토스증권을 애용하는 모바일 친화적인 MZ세대 투자자들의 마음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찔합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비중을 원형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세상에나 2배, 3배짜리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몰린 돈이 무려 45.6%에 달합니다. 절반 가까운 자금이 초고위험 상품에 베팅된 겁니다. 게다가 소형주나 밈주식 같은 테마 투기주에도 26.2%나 몰려 있어요. 서학개미 공격성 지수로 따지면 완전한 빨간불, 초공격적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이미 6% 넘게 오르면서 불장을 뿜어내고 있는데도 MZ 투자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변동성, 더 큰 한방을 외치며 불나방처럼 레버리지로 뛰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공격적인 성향은 토스증권 거래량 탑 10순위에서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보통 거래량 1위 하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쟁쟁한 빅테크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번 주 1위는 정말 뜬금없게도 올버즈, 친환경 신발 브랜드였습니다. 초고위험 소형주가 나스닥의 모든 빅테크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4위부터 9위까지입니다. 양자 컴퓨터 테마주인 아이온큐, 본주가 4위인데 2배 상승에 베팅하는 IONX가 5위, 반대로 2배 하락에 베팅하는 IONZ가 9위에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한 회사를 두고 오른다와 내린다에 엄청난 돈이 동시에 몰린 거죠. 이것은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위아래로 미친 듯이 움직이는 변동성 그 자체를 사냥하는 아주 투기적인 단타 트레이딩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면 지금 토스증권 내에서는 시장의 메인 흐름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리그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폭등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한국의 주식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입소문을 탄 종목들로 돈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건데요. 1위 올버즈뿐만 아니라 7위에 오른 캐나다의 소형 사이키델릭 바이오 회사, 11위 AI 마케팅 소형주, 14위 중국계 소형 물류주 등 이름도 생소한 초소형 주식들이 상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회사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테마와 소문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도 무섭지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 돈이 묶여버리는 유동성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니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 MZ세대 투자자들의 가장 큰 놀이터, 아니 사실상 카지노가 되어버린 곳은 바로 퀀텀 컴퓨팅 테마였습니다. 토스 거래 상위 50위 안에 아이온큐 본주,
2배 롱, 2배 숏, 그리고 또 다른 2배 롱 ETF까지 무려 4개의 관련 종목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스닥 전체가 폭등하는 역사적인 주간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쪼개져서 미친 듯이 거래를 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단기 고점이라며 하락에 돈을 걸고 누군가는 더 간다며 상승에 돈을 거는 격돌이 벌어진 겁니다. 주중 내내 주가가 급등락을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하니까 그 변동성을 이용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단타 매매장이 열린 거죠. 이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트레이딩, 즉 기술적 도박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탁결제원 데이터로 본 전체 시장의 주류와 토스증권으로 본 MZ세대의 투자는 마치 평행우주처럼 두 개의 완벽히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전체 서학개미들의 1위 거래 종목은 반도체 ETF인 SOXL이었고 이를 현명하게 차익 실현한 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한 AI 소프트웨어로 아주 안정적이고 질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이고 합리적인 움직임이었죠. 반면 토스 MZ세대의 1위 종목은 소형 신발을 사인 버드였고 관심사는 오로지 양자 컴퓨터 테마의 양방향 핑퐁 게임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순매수 1위로 담을 때 토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작 24위에 머물며 철저히 소외되었죠. 안정적인 섹터 로테이션 대 분지평 투기 도박장, 이 두 가지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서학개미의 두 얼굴입니다. 이제 이 혼란스러운 한 주를 닥터케이가 명쾌하게 종합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판을 바꿨답니다. 전체 시장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나스닥 폭등장이라는 절호의 찬스를 10번 활용했습니다. 불안한 반도체 레버리지의 수익을 꽉 움켜쥐고 매도한 뒤 마이크로소프트나 코어위브 같은 AI 인프라 쪽으로 아주 똑똑하게 섹터를 갈아탔죠. 아주 훌륭한 스마트 엑시트였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이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토스의 젊은 MZ 투자자들은 이렇게 좋은 강세장 속에서도 기업의 펀더멘털은 철저히 외면한 채 초소형 테마주와 퀀텀 컴퓨팅, 양방향 투기에 아까운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스마트한 전략가와 치명적인 투기꾼이 공존했던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주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상 최고가라는 축포가 터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탐욕의 냄새를 닥터케이가 놓칠 리 없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3가지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첫째, 레버리지 폭탄을 조심하세요. 시장이 최고가인데도 레버리지 비중이 45%에 육박합니다. 지금은 좋지만 하락 턴오버가 발생하면 낙폭이 2배, 3배로 증폭되어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SOXS 들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형주 블랙홀을 피하십시오. 올버즈 같은 밈 주식은 빅테크가 이끄는 상승장에서는 소외돼서 안 오르고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 유동성이 말라붙어 직격탄을 맞습니다. 셋째, 롱과 숏을 동시에 가지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IONX와 IONZ를 같이 들고 있으면 양쪽 다 오를 거라는 착각과 달리 ETF 특유의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변동성만 깎아먹으며 양쪽 계좌 모두 손실이 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근거 없는 테마 추종과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폭풍 같았던 이번 주를 뒤로하고 다음 주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해야 할 3가지 핵심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탁원 매수 1위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입니다. 클라우드와 AI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공개될 텐데 과연 우리 개미들의 AI 소프트웨어로의 이동이 정확한 정답이었는지 증명해 줄 겁니다. 둘째, 샌디스크와 코어위브 같은 기업들을 위해 메모리 낸드 가격 동향과 AI 인프라 투자 관련 뉴스를 꼼꼼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마조마한 부분이죠. 바로 SOXS 포지션 리스크입니다. 시장 전반이 너무 강세라서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반도체가 단기 조정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생사가 어떻게 갈릴지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닥터케이는 다음 주에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정답과 새로운 데이터를 한가득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